자, 2차 방정식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자, 간단하게 푸는 절차를 확인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방정식의 활용은 먼저 미지수 x를 뭘로 놓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을 구하시면 구한 값이 문제 상황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을 때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자, 연속한 세 자연수를, 자, 가운데 있는 놈을 x라 놓고 제일 큰 놈을 x 더하기 1, 제일 작은 놈을 x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설정을 할게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다. 자,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가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요 놈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 나머지 두 수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죠. 요 놈의 합보다 얘가 12만큼 작아 빼기 12. 요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쭉 정리하고 요 놈을 자, 요렇게 좌변으로 다 옮겨서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시고 그 x의 값이 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자, 그거에 맞는 x의 값을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78번 직접 여러분이 풀어보십니다. 자, 79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79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가로, 세로가 18,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폭이 일정한 도로를 자,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어요. 요 땅에서 요 도로를 제외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28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도로의 폭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요 도로의 폭을 x라고 할게요. 자, 요런 문제는 요 도로를 우리가 양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놈을 제일 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놈도 도로의 제일 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죠. 자, 요 놈을 끝으로 이동시키면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색칠된 네 부분은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도로의 폭은 여전히 x죠. 자, 요 놈도 여전히 x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기술이 살짝 필요해요. 자, 그럼 남은 요 직사각형, 자, 요 놈은 원래 가로의 길이가 18이었기 때문에 요 18에서 요 x만큼 빼주시면 되고, 자, 원래 세로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요 10에서 요 x만큼 도로의 폭을 빼주시면 10-x, 가로가 18-x, 세로가 10-x라는 새로운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고 요 놈의 넓이가 이제 128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8-x, 자, 10-x, 자, 두 놈의 값이 128이 되더라. 자, 전개하고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자,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x의 값은 우선 0보다는 커야 되고 이 세로의 길이 이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한 x의 값이 자,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80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폭이 50cm인 철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 옆을 이렇게 꺾어서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놈이 이렇게 철판을 꺾어서 올린 그림이에요. 자, 단면의 넓이가 312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단면이 어디가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요 부분들을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데 자, 여기가 이제 단면이 되는 거예요. 요 꺾인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고 자, 여기가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가 되냐면 요 50에서 양 옆에 x만큼 세워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 50-2x가
직사각형의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로는 자, x라고 했기 때문에 자, x 곱하기 50-2x 요 직사각형의 넓이 곧 단면의 넓이가 312가 됩니다. 요 세워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고 그 해의 조건을 살짝 살펴보시면 우선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자, 양옆을 세웠기 때문에 철판의 길이가 최대 50이기 때문에 요 x는 25보다는 반드시 작으셔야 돼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요 2차 방정식의 해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1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림처럼 큰 정사각형이랑 작은 정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요 변의 합이 8cm라고 했어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4라고 했을 때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큰 정사각형을 x라고 할게요. 한 변의 길이를. 자,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은 요 8에서 x만큼 뺀 8-x. 자, 요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4라고 했으니 큰 놈 x제곱이죠. 자, 작은 놈은 8-x의 제곱입니다. 자,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34가 되더라. 자, 요 2차 방정식 구하시고 자, 그럼 요 x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x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친 게 8이죠. 자, 그러면 요 놈은 반드시 4보다는 클 거예요. 4보다는 크고 두 놈을 합한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자, 8보다는 작겠습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82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밑변과 높이가 15라고 주어졌네요. 그런데 이 직각 삼각형 ABC 안에 이게 내접하는 직사각형 BEFD가 있어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자, 54제곱cm라고 주어졌을 때 요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요 놈을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랑 우리가 삼각형 FEC 자, 요 놈이 우리가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 FEC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맞나요? 자, 그렇다면 FE의 길이가 X라면 요 EC의 길이도 우리가 X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BE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겠습니다. BC가 15이기 때문에 요 15에서 x의 길이만큼 뺀다면 요 선분 BE의 길이가 될 거고 자, 요 놈은 직사각형의 가로 자, 세로의 길이는 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15-x와 x 요 놈을 곱한 값이 문제에서 54제곱cm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요 x의 조건을 한번 고려해 보면 요 x는 우선 0보다는 클 거고 이 BC의 길이가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5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린 요 2차 방정식에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대단원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